안녕하십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한국 철학사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의 최초의 유학자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히는 강수 설총에 이어서 최추현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 최추현 선생은 당나라에 유학을 해서 당나라에서 한림 학사까지 지낸 글로벌 인재입니다. 그는 국민학교 5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인 11살 때 당나라로 가는 화물선에 타고 당나라로 잠입해 들어가서 당나라에서 6년 만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11살 때 가서 17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났죠. 가서 중국어도 배워야 됐을 테고 중국어도 배워서 당나라의 빈국가에 급제한 것입니다. 당나라에서 처음에는 지방관을 지냈습니다. 지방관을 지내서 근무 성적이 좋아서 황제로부터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도통고변의 종사순관이 되어서 그 유명한 토황소 경문, 황소를 성토하느라라는 경문을 써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유 천하지인 개사 현육 억약 지중지기 이의 음주. 이 뜻은 무엇이냐면 천하 사람들이 너를 대놓고 주륙할 것을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귀신들까지도 암암리에 너를 주살하려고 의논을 마쳤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대목을 읽다가 황소가 자기도 모르게 침상에서 쿵 떨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장은 중국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제가 중국에서 7년 살았는데요. 중국에서 7년 살 때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최추현이 이런 문장을 썼다는 것을 다 압니다. 저보고 묻더라고요. 황소가 부지불식간에 이 구절을 읽다가 쿵 떨어졌다는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 중국 문헌에 안 나오거든요.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 최추현 열전에 나옵니다. 조선시대 박세채라는 유학자가 쓴 글에도 나옵니다. 최추현은 당나라 사신이 되어서 당나라 황제의 조소를 가지고 신라를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는데 풍랑을 만나서 바로 신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해변에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국내로 돌아갑니다. 참 기구하지요. 귀국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그래서 귀국했는데 17년 만에 귀국합니다. 11살 때 국민학교 5학년 나이에 조국을 떠나서 17년이 지나서 당나라 과거에도 급제하고 당나라에서 벼슬도 하다가 토황소 경문도 쓰고 17년 만에 28살의 청년이 되어서 신라로 귀국합니다. 신라로 귀국한 뒤 주변 사람들로부터 질투와 모함의 대상이 됩니다.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하고 당나라에서 황제로부터 칭찬도 받고 토황소 경문이라는 명문장을 남긴 사람이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샘나고 질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최추현은 신라의 좁은 아량에 대해서 아주 깊게 실망을 합니다. 최추현은 처음에는 벼슬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방관으로 가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정읍과 태인 같은 지방을 돌면서 지방관을 지내다가 그것도 못마땅해서 진성여왕 8년에 시무십조라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시무십조는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유학에 바탕한 정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시무십조를 올렸을 때 국왕의 반응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립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국왕이 내용을 보고 흡족해서 최추현을 높게 칭찬하면서 육득품인 최추현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인 아찬이라는 벼슬을 내렸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반면에 박지원의 기록에 따르면 시무십조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추현이 실망을 하고 염증을 느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더라도 최추현은 시무십조를 올린 뒤에 가야산이라는 첩첩산 중에 독서당이라는 집을 짓고 은거를 하다가 삶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산의 독서당에 은거하면서 남긴 시가 남아 있습니다. 제 가야산 독서당이라는 시인데요. 광분 첩석 후중만 인어 난분 지척간 상공 12성도이 고교 류수 진농산이라는 시인데요. 크게 울리는 물소리가 돌에 부딪혀서 첩첩산중에 크게 울리고 사람 목소리를 지척간에도 구분하기가 힘들구나.
항상 시비 소리가 귀에 닿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물소리로 산을 삥 둘르도록 만들어 두었다네.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 중에서 시비 소리가 귀에 닿을 것을 두려워하여 라는 구절을 보면 최치원이 얼마나 평소에 조정에서의 모함과 질투에 시달렸는지, 염증을 느꼈는지가 시에 묻어나옵니다. 이 시 이외에도 최치원은 가야산에 숨어 들어가면서 입산시라는 시를 또 한편 남겼습니다. 스님이시여, 청산이 좋다고 말하지 마시오. 청산이 좋다면 왜 도로 나오시오? 나중에 나의 종적을 한번 지켜보시오. 산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다시 돌아 나오지 않을 테니.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최치원이 얼마나 세상의 염증을 느껴서 은둔했는지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최치원은 가야산 독서당에서 홀로 독서를 하다가 생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치원의 고향은 논산 옆에 옥구인데요. 거기에 문창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문창서원이 최치원의 위패를 모신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창서원의 편액은 박정희가, 군사독재자 박정희가 1971년에 썼다는 편액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답사를 가봤는데 그때도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훼손이자 권력 남용의 증거입니다. 정치 권력자라고 해도 문화재에다가 제 글씨를 함부로 써서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뭔 자격으로? 박정희라는 사람은 총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최치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양반이 왜 1970년에 최치원의 사당에다가 자기 글씨를 써 붙이려고 생각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 편액이 지금까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 담당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편액을 떼어내고 문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글씨로 편액을 갈아치워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최치원이 문창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한 능멸이자 모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는 군홧발로 총칼로 권력을 잡아서 문인들을 군홧발로 짓밟은 사람입니다. 문창이라는 최치원에게 죽은 뒤에 내리는 호칭을 시호라고 하는데 시호가 문창후입니다. 문창이라는 말은 도계에서 나온 말인데요. 문인들을 보살피는 별이 문창성입니다. 문창성이라는 별은 북두칠성에서 국자가 시작되는 첫째 별을 문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치원을 모신 서원이 이름이 문창서원이 된 것입니다. 문창서원을 문인들을 군홧발로 짓밟은 사람이 쓴 편액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한 능멸이자 문화재 훼손입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제가 좀 몸이 불편하게 망정이지 몸 안 불편했더라면 밤에 가서 그거 떠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저 말고도 최치원의 행적을 찾아보고 싶어서 옥구의 문창서원을 찾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 당국은 빨리 문창서원에 박정희 졸피를 떼어내고 현액을 갈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